네, 이슈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중국 경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쇄 부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21년 이 헝다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수 중화권 분석기관들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커트리가든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가 2021년 9월 헝다그룹이 겪은 디폴트 위기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컨트리가든이 진행하는 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헝다그룹의 4배 이상으로 많기 때문인데요. 또 현재 컨트리가든은 이자 지급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부채는 25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 만약 중국 정부가 부동산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대규모 실업과 은행 줄도산 등 중국 경제 전체 위기로 옮겨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컨트리가든 사태는 중국 내 다른 부동산 업체와 금융기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 중국 신탁업체는 64조 원대 규모의 만기 상품의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청년 실업률 관련 자료 발표도 중단하는 등 청년 실업도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경제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련의 중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미국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중국과 반대로 현재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긴축의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7%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문을 아낌없이 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 이어지면 앞으로 물가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가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국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JP모건 등 70곳 넘는 은행들의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 중국에서 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자 오늘 우리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당분간 좀 시장이 좋아질 이유를 찾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증권사들이 코스피가 2,400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네. 코스피 기간 조정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2,500선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 등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 돌발 악재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번 조정을 빌미로 2차 전지 쏠림이 해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등 코스피 2차 전지 종목들이 지수를 200포인트 넘게 끌어올렸는데 이런 쏠림이 해소되면 지수가 2,45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유독 2차 전지 관련주 하락폭이 오늘 컸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도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400선이 바닥일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볼 때 치고 올라온다는 좀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내년에 좋아질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와 그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속도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번 이제 3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생성형 AI 수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서도 오늘 SK하이닉스와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하락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반대로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주 같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시각도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긴축 종료 시점인데요. 오는 25일부터 예정된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인데 물가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긴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 24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반도체 관련주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요인입니다.
엔비디아가 AI용 GPU를 만드는 회사인 만큼 실적이 AI 반도체 수요의 참고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금리 방향을 두고 앞으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보입니다.